네, 목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창구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연말을 맞아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갖고 계시는 종목들 모두 다 보내주시면 비중 조절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네. 많으십니다. 네. 어떤 기업 궁금하셔서 연락 네, 주셨을까요? 웨이버스요. 웨이버스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1,900원에 네. 10% 정도 돼요. 1,900원에 10%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오늘 어저께 시외 상한가 갔고요. 네. 오늘 1,545원 정도 갔다가 빠졌는데, 네. 거기가 이제 매물대 때문에 그냥 빠진 건지, 지금 메타버스로 엮여서 가는 것 같은데, 네. 제 본전까지 올까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또 혹시 추가 매수 하려면 금액 어느 정도에서 해야 되는 것도 궁금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유중립이 나왔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중립 의견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자님 말씀처럼 오늘 오전장에 1,500원까지 갔다가 윗꼬리를 정말 길게 달고 마감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은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까요? 네, 일단은 제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정책적으로 메타 정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메타버스 관련돼서 산업에 대한 좀 정책주로 엮이면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된 종목군들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됐던 종목들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지켜보면 지금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이 여전히 좀 10%대의 상승세가 나왔고, 미세하이텍은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덱스터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정책주들 움직임 속에서 메타 관련된 종목들이 추가적인 시세를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웨이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와 좀 반대되는 흐름이 나와서 제가 중립의 의견을 드렸는데요. 보유하고 있는 모멘텀, 재료가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드론 관련주로 엮이기도 했고요. 또 대왕고래 관련돼서 모멘텀이 또 엮이기도 한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 좀 모멘텀과 재료가 최근 시장에 부합되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이 기업이 딱 이 기업이다. 이 모멘텀으로 앞으로 시장에서 갈 수 있다라는 이 강력한 하나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 정부가 이제 출범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있었을 때 메타버스 관련주 했을 때 수급이 여러 종목과 기업으로 분류가 될 텐데 그때 웨이버스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매력도적인 측면들이 최근에 드론주로도 엮이고 대왕고래로도 엮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까에 대한 부분이 좀 의문이 있다 보니 제가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다만 지금 최근 들어서 저출산 관련주들도 정책 관련돼서 움직임이 좀 강했고 지금 또 메타 관련주들이 당분간 정책주로서의 이런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드리고 싶지만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다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 흐름이 강한데 그 흐름을 뒤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좀 정책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 흐름은 통상 좀 길게 가기는 하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완전 반대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메타버스 관련된 모멘텀으로 매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와 관련돼서 이 종목은 수급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는 못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 추가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만약에 여기서 더 밀리게 되면 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상승에 대한 무게감은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좀 힘은 약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일단 1,900원의 매수가라고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가격대까지 다시 다시 올 수 있을 거라는 부분은 비중 확대해야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내일 만약에 강하게 시세가 들어와서 121선의 돌파 흐름이 예를 들어서 나왔다. 아니면 중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1,400원이라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확대가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은 보유하고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웨이버스 일단 한번 모멘텀 기대해보자.
비중 추가는 좀 지양해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기업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카카오뱅크고요. 네. 23,400원에 10%요. 아, 23,400원이면 혹시 오늘 매수를 하셨을까요? 예, 예, 시청자님? 예, 예. 아, 오늘 매수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예. 시청자님? 오늘 보니까 어제 올랐다가 오늘 또 빠지길래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아, 제가 한번 기회다 매수해 생각하고 봤어요. 잡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그 모멘텀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시청자님?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의견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입니다. 이화진 과장님께 긍정 의견 들어볼게요. 오늘 매수를 하셨는데 잘한 선택이실까요? 제가 긍정을 올렸는데 굉장히 주춤거렸습니다. 물론 이제 네. 실적이 3분기까지 계속 성장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관심도도 있었지만은 주가가 안 올랐죠. 최근에 사실 주가가 올랐던 거는 사실 카카오 그룹과 관련된 뭐 정보 이슈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그걸 제외하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카카오뱅크는 물론 이제 최근에 금리 인하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일단은 지금 이 상태 금리로 스테이 하겠다고 어느 정도 계속 얘기를 해왔고, 물론 최근에 환율에 대한 흐름에 따라서도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금융사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예대 마진에 대한 스프레드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성은 약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흔히들 비이자 수익이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뭐 KB금융이나 뭐 하나금융지주나 다 물론 이제 비이자 수익이 매출 비중이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자 수익이 얼마만큼 이게 빠르게 줄어드냐 아니면 계속 유지되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할 거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조만간 뭐 제4의 인터넷 은행도 출시한다고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뭐 사실 카카오뱅크와는 크게 뭐 연관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카카오뱅크가 주주환원 정책이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다른 뭐 여러 은행 대비해서. 물론 옛날에 모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낸 거는 카카오뱅크는 은행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거 가지고 또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은 그만큼 다른 금융 지주라고 따졌을 때 사실 주주환원 정책이 사실 크지 않은 뿐더러, 물론 추후에 주주 가치 환원 정책, 기업 가치 제고 계획도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만은 이제는 4분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컨센 자체가 3분기보다 일단 낮아요. 낮다는 거는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당연히 이자 수익이 줄어들 걸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따라서 카카오뱅크가 새로운 이제 뭐 IP에 따른 뭐 수익성 확대나 이게 새로운 신사업이 나와준다면 모르겠지만은, 근데 최근에 실적의 3분기가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가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오른 거에 대해서 시장이 향후의 수익성 때문에 올랐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 일단 시청자님께서 그나마 지금 가격대가 수익 기간이고 이게 수수료 포함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수익 구간이고,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욕심을 내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물론 결국에는 12월 20일 날 뭐 변력 정책도 있을 거고, 대다수의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가 만약에 KB금융이 편입이 되고 하나금융 주식이 편입이 되면 단기적으로 금융주에 따른 섹터에 따른 수급적인 요인은 있겠지만은, 분명한 거는 4분기 때부터는 수익성이 조금은 낮아질 수 있다는 거. 단순하게 주주환원 정책에 따른 밸류업에 따라 주가가 올라왔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조금은 주가가 같이 덩달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정부와 정치적인 관련을 제외한 것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급에 따라서 최근에 물론 수급은 최근에 연기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연기금 대부분 다 금융회사들 많이 좀 지주회사들 많이 들어온 측면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수급이 뒤틀린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가감하게 뭐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수익을 좀 짧게 잡고 지켜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포트폴리오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내 종목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상담 받고 싶다, 어떤 종목을 손절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한테 종목 전체적으로 다 보내주시면 손절해야 할 종목들, 그리고 비중 추가해야 할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5774번님께서 감성 코퍼레이션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3,600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신데요. 이 부분은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감성 코퍼레이션, 시청자님 매수하고 나서 계속
빠지다가 어제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오늘 또 좀 밀렸어요. 네, 일단은 오늘 좀 흐름이 좀 아쉽게 느껴지실 수는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추가적으로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스노우피크가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내수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점포당 매출이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면세 쪽에서의 매출이 좀 성장을 하면서 3분기 비롯해서 4분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2025년에는 내수 시장보다도 해외 쪽에 좀 눈길을 많이 돌리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법인과의 약간의 마찰이 있긴 했는데 이것도 해소 국면으로 가고 있고 지금 대만이라든지 뭐 일본 이쪽으로의 이런 판매 채널 확대에 대한 기대감 2025년에는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두루두루 봤을 때 좀 좋은 이점이 더 훨씬 많기는 하지만 지금 의료 관련된 이제 의류 쪽에 관련주들의 시장의 관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재하다 보니까 결국 시장에서는 의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수 경기가 굉장히 부진했고 또 여름이 생각보다 늦게 찾아오면서 통상 겨울 같은 경우에 의료 쪽에 굉장히 좀 성수기로 불리는데 이번에 겨울이 너무 늦게 왔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시장에서의 관심도라든지 기대 감정의 측면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꺾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흐름들 때문에 좀 전반적인 섹터 분위기 자체가 안 좋다 보니 이런 시세의 흐름들이 종목 개별 이슈에도 좀 좋은 이슈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지는 못하고는 있지만 빛을 발할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매수가가 3,600원이신데 저는 좀 기다려 보시거나 아니면 비중이 근데 30%라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만약에 비중이 10% 정도라고 했을 때는 제가 추가 매수를 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비중을 매수를 하다 보면 만약에 섹터에 대한 호재 이슈라던가 수급의 유입 이런 것들이 늦어지면 이게 너무 또 비중 많이 가지고 계시면 답답해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비중 확대는 하지 마시고 좀 한번 기다려 보시는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는 해외 판로가 좀 더 확장되는 국면에 들어갈 거고 해외 쪽은 같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는 더 비싸게 가격을 책정해서 받으니까 또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받을 수 있는 시기. 지금 시장은 뭐 실적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워낙 안에서 내부적으로 좀 시끄러운 부분들도 많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또 주주 환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중장기적인 주주 환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갖고 있는 기업이니까 일단은 한번 저는 보유하시고 좀 시간은 딜레이 될 수 있어도 실적주로 한번 보유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수가 부진하지만 일단 4분기 실적 기대해 본다. 일단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7843번님의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HL 만도를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를 너무 잘하셨습니다. 매수가가 38,7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세요. 지금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볼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모멘텀 붙으면서 최근에 또 정말 강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뭐 빠지면 뭐 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네. 가격대가 뭐 41,000원이나 4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뭐 멕시코 관세 이슈도 있고 뭐 여러 이제 워낙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런저런 관세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가 뭐 타격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일단 회사 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뭐 멕시코 쪽은 특히 영업이익의 2%밖에 비중이 되지도 않고 일단 중국 매출이 최근에 새로운 신생 자동차 업체들에게 부품 수요가 올라왔다는 점. 지금 중국 매출 비중이 한 20% 이상. 거기다가 최근에 인도 법인 이제 현대차 상장으로 인해서 인도 쪽에 대한 비중이 확대가 향후에 성장성을 조금 감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뭐 샤시나 전반적으로 현대모비스와 함께 뭐 테슬라 쪽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나쁘지도 않은 상황이고 물론 매수가가 38,700원이면 딱 최근에 그 급락했을 때 그때 사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뭐 일단은 보유하신 분은 뭐 계속 가져가도 충분히 이전 가격 5만 원대 가격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가격이고 4분기를 치면은 중국과 인도 쪽에 대한 매출 비중에 대한 수익성이 얼마만큼 확대되는지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내년 1월에 트럼프 침시 이후에 변화될 국제 이제 그런 무역 관련된 관세 흐름들
시장들이 본격적으로 어떠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느냐에 따라서 좀 수익성이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달라진다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추가 매수는 좀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비중 10%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저는 항상 오히려 충분히 계속 꾸준히 올라간다는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빠졌을 때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보다는 일단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추가 매수 고려해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IB 김영 IB 김용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165원에 20%. 2,100원이면 혹시 어제나 오늘 매수를 하셨을까요? 오늘 매수했는. 오늘이요,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이유 때문에 혹시 매수를 하셨을까요? 오늘 많이 내렸길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진 대표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그 정책 관련주로 교육 관련주들이 올랐었는데 그때 눈여겨보시다가 오늘 조정이 나오니까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잘한 선택이실까요, 시청자님? 사실 잘한 선택보다는 이제 네. 시세가 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해 둬야 될 것 같아서 긍정의 의견을 드렸는데요. 다만 이제 너무 욕심을 부리거나 할 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조기 대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고 지금 결국에는 각 당의 후보들이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저출산이라던가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공약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지금 좀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뭐 꿈비 그리고 아가만 컴퍼니 뭐 이런 종목들 시세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 또 메가MD, 뭐 YBM넷 이런 일자리, 교육 관련주들도 좀 시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테마성의 종목들이고 아직 이렇다 할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대감적인 측면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기대감적인 측면에서는 변동성을 확대해서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예상했던 거와 다른 흐름으로 간다라고 했을 땐 또 변동성이 안 좋게 또 퍼질 수 있는 부분들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비중 20% 보유를 하고 있으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시세 흐름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정책주들 안에서의 이런 기대감적인 순환매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비중에 대한 조절이라던가 그리고 올라왔을 때 욕심을 부릴 만한 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인맥주, 정책주 모두 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매도하고 나니까 더 시세가 강하게 나가서 뭐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또 그만큼 위험성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꼭 비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수익이 나셨을 때 좀 챙겨가면서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B 김용 일단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고요. 최근에 급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수익은 줄 때 챙기자라는 의견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들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상승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오늘도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7359님, 알테오젠 44만 원 50% 말씀해 주셨고요. 들고 가도 될까요? 너무 빠져서 힘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각종 루머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자입니다. 0830님, 한화시스템 26,500원 10% 말씀해 주셨고요. 향후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방산주들이 한동안 잠잠하다가 오늘은 좀 올라주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문자입니다. 3531님, 쇼박스 4,500원 10% 오징어 게임 이슈에 별 반응이 없네요. 본전 올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알테오젠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먼저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만 원의 매수를 하셨고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을 가지고 가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좀 나오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흐름들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미국 쪽에서 더 강하게 불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JP모건 헬스케어도 1월 달에 또 예상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좀 당분간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지금 에너투 SC에 대한 두피젠트 SC 1분기 임상 일상에 대한 진입 여부가 모멘텀으로 또 남아있기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이 많이 부진할 때 종목이 굉장히 많이 밀렸고 또 지금 최근에 들어서도 시장이 살짝 반등이 나오는가 생각이 드는데 반등이 나오기도 했죠.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횡보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답답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키트루다 SC 임상 3상에 대한 발표 모멘텀도 남아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저는 일단은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알테오젠의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밀린 이유는 결국에 시장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특허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었습니다. 근데 특허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 측면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모멘텀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의 전반적인 이런 센티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는 일정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알테오젠 지금 좀 힘든 구간을 겪고 계시기도 하고 비중이 50%이시라서 답답하실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비중이 지금 이렇게 많으신데 매도를 하면 좀 아쉬울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한 종목의 비중을 많이 안 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횡보 구간에 있고 어떤 모멘텀이 나왔을 때 주가의 방향성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큰 욕심을 부리시기보다는 지금 44만 원이기 때문에 저는 꼭 비중에 대한 조절 필요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보유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하나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많이 밀려서 좀 걱정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시스템은 그동안 방산 관련돼서 다른 종목들의 시세 흐름이 굉장히 강했을 때 따라가지 못하다가 그래도 우주항공, 드론 이쪽으로 엮이면서 굉장히 시세 흐름이 강했는데요. 방산 쪽의 수주 잔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시장에서의 부각도적인 측면들은 낮기는 했지만 최근에는 또 새로운 모멘텀 쪽으로의 시장의 부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3거래일 전에 저는 어느 정도의 저점은 찍고 계속해서 저점을 올리는 모습이 보이는 걸 보면 좀 시세를 돌려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26,500원의 매수가 있으시다고 했는데 지금 10%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추가적인 매수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방산 관련돼서도 결국에는 이제 외교 세일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가 있는 건데 다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이런 종목군들이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쇼박스인데요. 일단 쇼박스는 오징어 게임 2 관련돼서 좀 시장에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미디어 컨텐츠 관련 이제 대장주라고 불렸던 그 스튜디오 드래곤도 최근 시세가 좀 좋았는데 오징어 게임 2가 이제 12월 26일에 또 이제 세상에 공개가 되는데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근데 처음에 일부의 이 아성을 넘길 수 있을지 1편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흥행을 했기 때문에 그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 컨텐츠 관련돼서 내년에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수목 드라마에 대한 슬롯 확대라든지 그리고 무빙이 이번에 또 반대로 MBC에 편성이 되면서 앞으로 수익 채널이 좀 많아졌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쇼박스는 오징어 게임 2의 모멘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결과적인 측면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4,500원 매수가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는 4,500원까지의 상승 흐름이 예상보다는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홀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3,500원에서 지지를 받아서 추세 전환이 나왔는데 여기서 오징어 게임 2의 반응도 중요하고 또 추가적으로 4,000원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 돌파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오징어 게임 2의 반응이 좀 미적지근하고 4,100원에 대한 돌파 흐름이 못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게 장기화로 가져갈 모멘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를 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장주로 움직이는 게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스튜디오라는 종목과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종목, 이정재 관련된 소속사 관련된 종목이라서 이 두 종목의 흐름을 보면서 좀 같이 대응하셔야 된다는 부분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도 강했던 섹터죠. 양자컴퓨터나 2차 전지 관련주를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